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요.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여당에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 80%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에 이번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김 여사의 문자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 TV조선이 김건희 여사 문자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보도됐던 것과는 다르게 전문이 공개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는데 TV조선이 공개한 김 여사가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5건의 문자 내용과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비네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 TV조선이 김건희 여사 문자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과 분석은 잠시 뒤 하기로 하고 TV조선이 공개한 김 여사가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5건의 문자 내용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2024년 1월 15일에 보낸 문자입니다. 요새 너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 일을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V랑 여기서 말하는 V는 VIP를 가리키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여집니다. V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문자를 보면 특검을 두고 윤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가교 역할, 중재 역할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 그런 문자였고요. 제 첫 번째 문자에서는 대국민 사과 얘기는 없었지만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달라며 자신을 한껏 낮췄고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자는 첫 번째 문자를 보낸 같은 날 보냈는데 비교적 짧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자는 사흘이 지난 1월 19일 보냈는데 바로 이 세 번째 문자에서 대국민 사과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간 언론에 의해 산발적으로 보도됐던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10,000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먼저 이 세 번째 문자와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드려야 할 듯한데 김건희 여사가 1월 19일에 세 번째 문자를 보내기 하루 전인 18일 한동훈 당시 위원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보다 앞선 17일에는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김경률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를 사치로 유명했던 프랑스 혁명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에 빗대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자에서
바로 이 김경률 발언이 언급이 되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자를 보낸 이틀 뒤인 1월 23일 보내졌습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입니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이틀 뒤인 25일에 보내졌는데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잠시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네 번째 문자가 보내진 날 또한 다섯 번째 문자가 보내지기 이틀 전날 한 전 위원장은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가 만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화의를 했다고 보도했고 총선을 앞두고 윤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우려가 팽배했던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두 사람 간 화해를 크게 반겼었지요. 하지만 김 여사의 25일 문자만 놓고 보면 여전히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갈등을 빚고 있었던 상태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간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 말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못지않게 한 전 위원장도 불편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5건의 문자 전문을 여러분께 상세히 보내드렸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듯 보여지나 사안은 간단하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1월 5일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열흘 후부터 문자가 시작이 됐고 김 여사는 메시지 전반에 걸쳐 죄송하다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재불찰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또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특검 문제로 불편했던 것 아니냐며 윤 대통령 대신 사과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합하자면 김 여사가 자신의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신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한 흔적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 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하면서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고 당시 뜨거운 감자와도 같았던 대국민 사과 역시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시 위원장은 이 문자를 읽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주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이 문자 논란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여론의 상황을 보면 이건 역시 한동훈 지지층과 반한동훈 세력으로 딱 나뉘어서 경쟁적으로 각각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문자 논란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각에서는 사과하고 싶으면 남편인 윤 대통령과 상의해서 본인이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느냐라고 지적하는 기류가 있지만 당시를 돌이켜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석열 아바타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영부인의 대국민 사과라는 것은 집권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나눠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위원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자신 때문에 남편인 대통령 그리고 20년 가까이 가깝게 지낸 한동훈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자마자 자신의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었습니다. 따라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자 거듭 자신의 문제로 인한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를 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상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한 전 위원장이 뭐라도 반응을 보이는 게 상식이고 정상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를 돌이켜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비대위 체제가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제기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당시에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반대하고 있거나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을 보면 물론 고심의 흔적은 있지만 나는 사과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사과를 할 의향이 있으니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고려해 판단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커녕 문자를 읽고도 씹었다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당대표란 자리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당내 갈등을 녹여내고 하나로 화합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공적인 소통이 됐든 사적인 소통이 됐든 소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런 맥락에서 이번 이슈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